안녕하세요. 조사국 고용연구팀 한진수 조사역입니다. 최근 쌀쌀해진 날씨보다 더 차가운 고용 한파가 청년들을 강타하고 있죠. 실업률은 역대 최저라는데 청년들은 왜 더 춥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냥 쉬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은 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인공지능의 확산, 그리고 연공 편향 기술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연공 편향 기술 변화란 새 기술이 등장했을 때 경력이 짧은 사람보다 오래 일한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AI 확산 이후 노동시장에서 시니어, 중장년층보다 주니어, 청년층이 더 큰 타격을 받았는지 분석해 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스탠퍼드대와 하버드대에서 진행한 두 연구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구의 내용은 미국에서 생성형 AI 확산 이후 사회초년생이나 주니어 직급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고용연구팀에서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 데이터를 활용하여 AI와 청년 실업 사이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데이터는 1,600만여 명의 업종, 연령대별 정보를 포함하는 대규모 행정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활용해 AI 확산 이후 고용 추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AI 확산 초기에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연공 편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쉽게 말해 AI 확산의 영향이 청년층에게는 불리하고 50대에게는 유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AI 노출 정도에 따라 업종을 4개 분위로 나눴는데 1분위는 노출도가 적고 4분위로 갈수록 AI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면 청년층 고용 감소는 AI 노출이 많은 상위 그룹에 거의 집중되어 나타났습니다. 특히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4분위 업종, 가장 진한 남색선을 보시면 여기서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반면 AI 노출이 적은 하위 그룹, 연한 회색선에서는 청년 고용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50대는 정반대 현상을 보였는데요. AI 노출이 가장 큰 4분위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 청년 고용은 줄고 50대 고용은 늘어나는 연공 편향 효과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의 고용 변화를 숫자로 보면 더 이해하기 쉬워지는데요. 청년층 일자리는 총 21.1만 개 감소했는데 이 중 98.6%, 20.8만 개가 AI 노출도 상위 50% 업종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50대 일자리는 총 20.9만 개 증가했는데 이 중 69.9%, 14.6만 개가 AI 노출도 상위 업종에서 늘어났습니다. 세부 업종별로 보면 청년 고용의 위축을 더욱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수준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출판, 법무, 회계 등을 포함하는 4개 업종을 각각 따로 보면 더 확연한 차이가 보이는데요. 30세에서 59세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주황색 곡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이후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입니다. 청년층과 시니어의 주요 업무의 성격 차이 때문인데요. 경험이 적은 청년층은 AI가 대체하기 쉬운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지식 업무를 주로 하고 경험이 많은 시니어들은 암묵적 지식, 사회적 기술과 같이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업무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맥락을 이해하고 조직을 관리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대인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보면 생성형 AI 활용으로 인한 업무시간 감소율은 5년차 이하 주니어에서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죠. 대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건 AI 보완도입니다. AI가 특정 직무를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느냐, 즉 해당 직무가 얼마나 AI로 대체 불가능하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분석 결과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더라도 AI의 보완도가 높으면 청년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청년 고용 감소가 컸던 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 서비스업 등은 보완도가 낮아 신입 직원이 AI로 많이 대체되었지만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등은 AI 노출도는 높지만 보완도가 높아 청년 고용이 뚜렷하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AI가 사람 자체를 대체하기보다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미죠. 연구 결과
고용과는 달리 임금 측면에서는 AI 확산의 영향이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실질 임금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AI 노출 정도에 따른 유의미한 임금 격차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인 임금 경직성 때문으로 보이지만 점차 격차가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 확산 초기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충격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과 청년층 그리고 정부가 함께 변화에 적응하고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목표로 신규 채용을 줄였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재 확보를 위해 다른 전략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력 축소보다는 AI와 협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직무를 재설계하는 등 보다 지속 가능한 전략을 선택한다면 AI로 인한 생산성 증가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수요를 늘리고 그 수혜가 결국 청년층에게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층은 AI가 아직은 대체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문제 정의, 시장 탐색 능력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기회를 능동적으로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AI 확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지원 역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AI를 보완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량 강화 교육 확대, 공공 데이터 접근성 제고, 그리고 사회가 실패를 감내해주는 포용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저희 고용연구팀은 AI와 노동시장 변화에 초점을 맞춘 여러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2025년 2호 BOK 이슈노트 AI와 한국경제 IMF 공동연구 보고서에서는 AI가 도입될 때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지를 추정하고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AI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지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22호 이슈노트 AI의 빠른 확산과 생산성 효과 보고서에서는 직접 가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로자 특성별로 AI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슈노트는 AI 도입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엮어 AI 확산으로 인해 청년층 고용이 줄고 시니어 고용이 늘어난 상황을 국내 최초로 객관적 데이터로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조만간 AI 스킬의 중요성, AI 인력 현황, 그리고 기업의 AI 인재 수요에 관한 심층적인 분석 보고서도 발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고용연구팀에서는 AI뿐만 아니라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인데요. 복보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복보기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